가만입니다. 더 CJ입니다. 어제 PPI 지수가 발표되고 실업이 높아지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내려가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무려 0%, 0%라는 지수가 발표되자마자 증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으나 장 초반에 약간 내려가면서 시작을 하더니 갑자기 장 중반에 음전을 해버리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번지다가 다시 이 마루의 장으로 마무리를 해줬죠. 증시의 상승 동력이 조금씩 조금씩 꺾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나우 어차피 나스닥이 우상향하는 것은 맞으나 우상향을 한다는 거지 맨날 맨날 계속 오르는 장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당히 지금 증시가 너무 심하게 과열이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지표는 또 11시에 발표가 되네요. 장이 시작하면 10시 반인데 30분 뒤인 11시에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필두로 상당히 또 많은 여러 가지 잡다한 게 발표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인플레이션 기대치. 인플레이션 기대치라고 하면 일단 낮게 좀 나와줘야 증시가 급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기대해 보시자고요. 공포지수는 42. 제가 공포지수 추종자이기 때문에 이 공포지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내려가는데 나스닥은 오르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 미국 주식의 종목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나 현재의 장세는 AI가 묻은 종목만 몰빵되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합류를 했고요. 공교롭게도 모든 것은 다 빅테크고요. 빅테크에 몰빵이 되어 있는 장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총 주식의 종목의 수는 상당히 많지만 일부 종목에 한해서 상당히 몰빵되어서 오르고 있다. 시총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더 많다. 공포지수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는 총 주식 종목 중 몇 개는 오르고 몇 개는 내렸다. 오른 종목이 더 많아야 공포지수가 올라갑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공포지수는 내린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내린다. 그래서 공포지수가 내려가고 있으나 우리는 빅테크 위주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다. 롱의 보조지표입니다. S&P, 나스닥 모두 볼린저 밴드 위에 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위에 캔들이 떠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으나 어쨌든 간에 과열은 조금 식혀주고 갈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드글 옵션 계속적으로 내려가다가 처음으로 어제 0.7에서 0.71로 살짝 올라준 모습 푸덴콜 옵션이 반등을 하고 있네요. 0.6대까지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반등을 하고 있는 좀 좋지 않은 모습. USB CFD 나스닥 지수차트 일봉입니다. 일단 다행인 것은 나스닥 지수차트 일봉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았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 계속적으로 떠서 가면은 강한 조정이 올 수도 있었으나 일단 볼린저 밴드에 닿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유추해야 될 것은 캔들이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빨간색 추세선에서 지지만 받으면 올라다가 지지받고 다시 오를 수 있는 차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이 환율이 근래 들어서 최고점 부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WTI는 별 반응이 없고요. 태클 차트 일봉입니다. 볼린저 밴드 둥둥이죠. 저는 오늘 태클을 매도를 했어요. 처음부터 이 태클을 장투하려고 산 건 아니거든요. 스윙의 목적으로 산 거고요. 4월 달에 이 부근 어딘가에서 주워 담아서 오늘 수익률이 한 46% 정도 단기적으로 스윙치고는 46%면 괜찮은 거잖아요. 찍고서 오늘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태클 같은 경우는 TQQQ와 중복이기 때문에 아직 뭐 현재 상황까지는 TQ를 매도를 하진 않았으나 태클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스윙 투자였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님들께도 매도를 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고점, 징후가 과다합니다. TQQQ, TQ도 볼린저 밴드의 둥둥이죠. 그러나 TQ는 상대적으로 태클보다는 약간 좀 아쉽게 오른 상황. 일단 근데 RSI가 77이다. 통상적으로 지수 차트의 경우에는 RSI가 70 이상이면 상당히 단기적인 고점의 징후가 있다. 지금은 여기가 지금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RSI가 77이기 때문입니다. 속술도 RSI가 72. 속술은 조금 양호하네요. RSI 수준이. 왜냐하면 현재의 장세를 이끌고 있는 건 엔비디아이기 때문이죠. 불주 황제의 자리에 현재 완벽하게 24년에 최고점을 찍으면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선 모습이죠. 장후에 어도비의 또 실적 괜찮게 나오면서 프리장 현재 156달러까지도 보여주는 상당히 좋은 모습. 불주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간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저는 작년부터 사가지고 한 주도 안 팔았어요. 근데 이제 현재 불주를 조금 약간 일부 매도를 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불주를 단 한 번도 팔지 않았던 분들은 아마 수익률이 한 150% 정도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한 그 정도 되거든요. 축하드리고요. 일부 익절하셔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팔기에는 조금 평균 단가, 매수 단가가 좀 아쉬우니까 일부 조금만 파시고 소고기 한번 드십시오. 불주 황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프이장을 맞았으나 죄다 반납하는 모습. 테슬라가 테슬라 했다. 이게 테슬라지. 기대를 하면은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는 테슬라. 이게 테슬라입니다. 오늘도 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매도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테슬라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힘들게 할 것인가. 숏에 보조지표. 숏이 반등한다는 그런 신호 자체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는 순간 이때도 그랬고 약간의 반등했고 약간의 반등을 했잖아요. 프리장 현재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 있어요. 터치를 할랑말랑하고 있는 상황이죠.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오고 우리 롱의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가 있다. 조만간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키움전사 일간 순매수는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SQQQ와 속스S가 4위와 8위를 마킹하고 있다. 조금 더 올라줘야 되는데 키움전사들이 숏에 몰려들고 있다. 눈치를 챈 거죠. 키움전사가. 하지만 우리 키움전사는 언제나 한 발 빠르거나 한 발 늦다. 현재가 키움전사가 숏을 매수하는 이 순간이 한 발 빠르기를 좀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조금 더 즐기고 싶거든요. 저는 코인의 공포지수 74고요. 내려가질 않네요. 코인은 내려가는데 공포지수는 내려가질 않는다.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나스닥의 공포지수는 내린다. 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코온일의 차트 어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저는 어제 코온일을 한 번 더 추매를 한번 했습니다. 사실 50불 이상에서는 추매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했어요. 가끔은 그냥 추매도 하긴 합니다. 한번 추매를 한번 했고요. 한 주도 팔지 않은 채 추매를 한번 살짝 해봤습니다. 마라도 살짝 추매를 했습니다. 어제 열받아서 너무 안 가서 살짝 소액 추매를 했고요. 비트코인 도면서 살짝 내려주고 있는 모습.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기회를 한번 줬는데 상승의 채널을 확장을 시켰는데 그것마저 이탈해버리는 비트코인. 오늘 다시 한번 들어와 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생각일 뿐 그래도 홀딩입니다. 이더리움의 차트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는 흐름은 좀 좋지가 않으나 그래도 장기적인 이더리움의 우상향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릴 때 신저점을 갱신할 때마다 소액씩 조금씩 매수를 하셔서 투자금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평단을 계속적으로 낮추면서 물량을 늘린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이더리움이 올라서 양전이 되면 매수를 멈추고 그때부터는 즐긴다. 다른 사람들은 그때부터 매수를 해서 오히려 내릴 때마다 추매를 한 사람보다 평단이 높을 거예요. 하지만 제 방법은 내릴 때마다 매수를 조금씩 분할로 해나가서 평단을 낮추고 나중에 양정이 되면 즐긴다. 이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의 우상향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4년, 25년 초까지도 이더리움의 우상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무조건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100% 코인의 등락을 100% 예측은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 방법은 그렇다. 같이 할 사람들은 함께 합시다. 더 시저 멤버십 언제나 꿀림 UDT 업그레이드 해주셨고요. 시드가 크시면 장교 멤버십 단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UDT 가입해 주시면 주식에 미친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UDT 같이 한번 멋진 미래의 계좌를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은 인생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100% 예단할 수 없으나 오늘 만약에 미국 주식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강세장에서 하루 내린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더 시저의 가족은 매수해야 되는 자리에서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나스닥이 급등해서 불나방처럼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수익률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와서 수익금이 조금 오늘 밤에 깎인다 하더라도 힘들다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고 괜찮다 생각하면 더 괜찮아져요. 모든 건 내 마음 먹기 나름이랍니다. 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